안녕하세요. 조하나의 아일랜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엔 제가 외국인 친구들에게 추천하는 진짜 한국을 만날 수 있는 K-드라마 7편을 소개해 보려고 해요. 세계의 눈에 비친 한국은 언제나 빠르고 화려하며 매끄럽죠. 소셜미디어 트렌드를 장악한 K-팝 아이돌의 한치의 오차 없는 군무, 밤새 꺼지지 않는 서울의 화려한 네온 사인, 화면을 가득 채우는 세련되고 매혹적인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를 점령하는 자극적이고 스펙터클한 데스게임으로 가득 찬 드라마들.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가 열광하는 이른바 K 컨텐츠의 가장 익숙하고 파급력 있는 표종일 겁니다. 하지만 이 역동적이고 매끄러운 쇼윈도 뒤편에 이 땅에 두 발을 굳게 딛고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의 진짜 호흡은 그보다 훨씬 느리고 무겁고 때로는 처절할 만큼 뜨겁죠. 화려한 중심부의 빛에 시선을 빼앗기기 쉬운 외국인 친구들에게, 혹은 그 이면에서 펄떡이는 진짜 한국의 맨 얼굴을 깊이 이해하고 싶은 이들에게 저는 조금 다른 결의 K-드라마 리스트를 건네곤 해요. 재벌 3세와의 비현실적인 로맨스나 피 튀기는 생존 게임 대신 이 리스트에는 팍팍한 삶의 무게를 묵묵히 이겨내는 한국의 소시민들의 굽은 등과 거대한 역사의 파도에 휩쓸리면서도 끝내 살아남은 끈질긴 생명력, 그리고 차가운 도심을 벗어난 변두리에서 피어나는 투박하고도 끈끈한 연대가 담겨 있습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욕망의 용광로를 탈출해 깊은 숲속 마을에 정착해서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대한민국의 진짜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진짜 한국의 본질은 번쩍이는 마천루 중심부가 아닌 소박한 주변부에, 완벽하게 통제된 세련됨이 아닌 상처와 결핍을 부둥켜 안은 삶 속에 존재합니다. 한국인의 뼈저린 근현대사부터 우리네 삶을 지탱하는 고유의 정서인 정과 한까지 텍스트로 읽어도 좋을 만큼 문학적이고 깊이 있는 통찰을 보여주는 7편의 K-드라마 걸작을 3편의 테마로 나누어서 소개해 보려고 해요. 이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알던 매끄러운 한국을 넘어 거칠지만 매력적인 진짜 한국의 심장부로 안내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오늘날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과 화려한 문화적 성취 이면에는 피와 눈물로 얼룩진 지난한 역사가 자리 잡고 있죠. 식민 지배의 폭압, 참혹했던 동족 상잔의 전쟁, 그리고 찢어지는 가난. 이 두 작품은 가장 척박한 땅에서 가장 모진 바람을 견디며 살아남은 한국인들의 깊은 회고록이자 거대한 시대의 무게를 온몸으로 뚫고 나온 수많은 이름 없는 이들에게 바치는 헌사입니다. 첫 번째 작품은 미스터 션샤인입니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제국주의 열강의 야욕 앞에 쓰러져 가던 구한말 조선을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은 한국인의 가슴 깊은 곳에 응어리진 한과 뜨거운 저항 정신의 뿌리를 시각적으로 가장 압도적이고 초연하게 구현해낸 걸작이죠. 이 드라마의 진짜 주인공은 화려한 제복을 입은 미 해병대 장교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양반가 애기씨만이 아닙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벼랑 끝에서 칠흑 같은 어둠을 밀어내기 위해 기꺼이 스스로를 불태워 불꽃이 되기를 선택한 수많은 의병들이 이 거대한 서사의 진짜 동력입니다. 극중 인물들은 각자 조선이라는 나라의 깊은 상처를 입은 자들이에요. 부모가 때려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도망친 노비, 백정이라는 이유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자, 친일파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지식인 등 처절한 계급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거나 시스템의 모순에 짓눌려 있던 이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을 핍박하던 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던집니다. 화려한 날들을 수놓고 장렬히 타오르리라는 극중의 대사처럼 총각칼이 난무하는 제국의 폭압 속에서 지켜야 할 무언가를 위해 사나한 평범한 사람들의 서사는 전 세계 어느 피억압 민족의 역사와도 깊이 공명합니다. 오늘날 한국인들이 국가적 위기 앞에서 왜 그토록 강인한 결속력과 역동성을 발휘하는지, 그 민족적 DNA의 기원과 심연을 이해하고 싶다면 외국인들에게 이 작품이 완벽하고도 장엄한 해답이 될 거예요.
화면을 가득 채우는 미장센의 아름다움 뒤로 흐르는 역사의 피눈물은 시청자들에게 영구적인 시각적, 감정적 각인을 남깁니다. 두 번째 작품은 폭삭소가수다예요. 이 작품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뼈아픈 비극과 상처를 간직한 공간이자 동시에 가장 눈부시게 아름다운 자연을 품고 있는 제주도를 무대로 하죠. 1950년대부터 시작해 격동의 시대를 맨 밑바닥에서 버텨낸 이들의 끈질긴 생명력을 다루는 이 드라마는 언제나 반항기로 똘똘 뭉친 문학소녀 애순과 묵묵히 그의 곁을 지키며 세파를 막아내는 무쇠 같은 남자 관식의 길고 지난한 일생의 사계절을 우직하게 쫓아갑니다. 화산섬 특유의 척박한 환경,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돌밭,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극단적인 대립이 낳은 참혹한 제주 4.3 사건이라는 묵직한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 윗세대는 하루하루 투박하게 밥벌이를 하고 자식을 키워냈습니다. 드라마는 그 거대한 폭력의 시대를 견뎌낸 개인의 일상을 아주 세밀하고도 애정어린 시선으로 복원해냅니다. 한국어 제목인 폭삭소가수다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뜻의 애틋한 제주 방언이죠. 이것은 가난과 야만의 시대를 온몸으로 견뎌내며 오늘날의 번영된 한국을 일궈낸 우리 부모와 조부모 세대를 향한 먹먹한 감사의 인사입니다. 육지와는 완전히 다른 고립된 섬, 제주만의 독특한 방언과 토속적인 문화를 가장 지역적인 방식으로 구현해내면서도 시대의 거친 파도를 넘나든 인류 보편의 생존과 끈질긴 사랑을 그려냈다는 점에서 K드라마의 서사적 깊이가 얼마나 넓고 깊어졌는지 증명하는 중요한 작품입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은 법이죠.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눈부신 경제적 성취 뒤에는 끝없는 경쟁과 숨막히는 속도를 강요받는 거대 도시의 무자비한 시스템이 버티고 있습니다. 다음 두 편의 수작은 이른바 헬조선으로 대변되는 현대 한국 사회 속에서 평범한 시민들이 겪는 실존적 고독, 계급에 보이지 않는 격차, 그리고 영혼을 갉아먹는 지독한 피로감을 아프게 직시합니다. 세 번째 작품은 나의 아저씨예요. 자본주의의 거대한 기계 부품처럼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40대 남성 동훈과 어린 시절부터 가난과 빚더미에 짓눌려 세상에 대한 지독한 적의와 경계심으로 가득 찬 20대 여성 지안의 이야기입니다. 이 드라마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학벌주의, 숨막히는 사내 정치,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르는 견고한 유리천장 등 차갑고 냉혹한 현실을 극사실주의 기법으로 건조하게 묘사합니다. 한겨울 서울의 앙상하고 스산한 풍경 속에서 각자의 어깨에 얹힌 삶의 무게로 지옥 같은 일상을 겨우겨우 견뎌내던 두 사람은 점차 서로의 깊은 상처를 알아보고 묵묵히 곁을 내어주죠. 이것은 흔해 빠진 남녀 간의 멜로나 로맨스가 아니에요. 철저히 소외되고 사회 시스템 안에서 망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진심으로 가여히 여기고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기꺼이 서로의 든든한 어른이 되어주며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지를 그리는 숭고한 인간적인 찬가이자 구원의 서사입니다. 지안이 동훈의 일상을 도청하며 그의 묵묵한 선의에 감화되는 과정은 역설적이게도 현대사회에서 진정한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묻습니다. 편안함에 이르렀나 라는 마지막 대사는 타인과의 비교와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늘 쫓기듯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메마른 심장을 정통으로 찌르죠. 화려한 도시 서울의 가장 쓸쓸하고도 춥고 동시에 가장 따뜻한 뒷골목을 함께 걷는 듯한 짙고도 영구적인 카타르시스를 남기는 명작입니다. 네 번째 작품은 나의 해방일지입니다. 모든 자원과 인프라, 문화,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오직 서울이라는 단 하나의 거대 도시에 집중된 한국 사회 특유의 지독한 공간적 중심주의를 탁월하고도 서늘하게 해부한 철학서 같은 드라마죠. 경기도 외곽의 가난한 변두리 마을 삼포에서 서울 시내로 왕복 서너 시간의 지옥 같은 출퇴근을 매일같이 반복하는 삼남매의 삶은 지독히도 무채색이고 건조합니다. 드라마는 막차 시간에 쫓겨 저녁 약속을 포기해야 하고 노른자, 서울에 진입하지 못하고 흰자,
수도권 외곽에 머문다는 이유만으로 끊임없이 은근한 소외감과 패배감을 느껴야 하는 한국 청년 세대의 내면 풍경을 현미경처럼 정밀하게 들여다봅니다. 이 작품의 진가는 문학의 경지에 오른 대사들에 있어요. 끊임없이 타인에게 무언가를 증명해야 하고, 억지로 인맥을 만들며 텐션을 올려야 하고, 무의미한 회식 자리에 억지로 앉아 있어야 하는 현대인의 깊은 피로감을 날카로운 메스로 도려내듯 보여줍니다. 주인공들은 억지로 세속적인 성공이나 가짜 행복을 쫓는 대신 자신을 갉아먹는 일상의 굴레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온전한 해방을 선언합니다. 사랑한다는 흔한 말 대신 나를 추앙해요 라는 파격적인 문법을 제시하며 타인에게 무조건적인 응원과 지지를 보내는 행위가 스스로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덤덤히 증명해내죠. 성취와 발전을 강요하는 맹독성 사회 시스템 속에서 소리 없이 마모되어 가는 모든 이들에게 서늘하고도 지적인 위로를 건네는 작품입니다. 자본의 논리와 극대화된 효율성만을 쫓는 거대 도시의 익명성 속에서 단절되어 가는 개인들을 다시 단단하게 묶어주는 것은 결국 타인의 뭉툭한 체온입니다. 한국인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타인의 슬픔을 끝내 외면하지 못하고 기어이 참견하고 보듬어 안는 정이라는 강력하고 독특한 연대의 정서가 숨쉬고 있죠. 매끄러운 중심부에서 빗겨난 곳에서 펄떡이는 생명력과 투박한 인간미를 촘촘하게 그려낸 세 편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다섯 번째 작품은 우리들의 블루스입니다. 바람 많고 돌 많은 척박한 섬 제주도. 그 중에서도 삶의 비린내가 가장 짙고 생생하게 배어있는 전통 5일장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촘촘히 엮어낸 수작입니다. 에메랄드빛 바다를 품은 화려하고 낭만적인 관광지로서의 제주가 아닌 거친 파도와 맞서 싸우며 물질을 해 전복을 따고 새벽부터 얼음물에 손을 담가 생선을 손질하는 진짜 도민들의 삶이 날 것 그대로 화면에 펼쳐지죠. 우울증, 10대의 예기치 않은 임신, 가난, 장애, 깊은 오해로 단절된 부모와 자식,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죽음 등 개인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삶의 과제들이 이 드라마에서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수렁으로 빠지지 않아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끈끈하고도 질긴 마을 공동체라는 강력한 사회적 안전망 덕분이죠. 툭하면 서로 고성을 지르며 머리채를 잡고 싸우다가도 누군가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려 할 때면 온 동네 사람들이 앞다투어 나서서 든든한 기둥이자 방파제가 되어주는 모습은 경이롭고도 눈물겹습니다. 세련되진 않지만 무엇보다 굳건하고 뜨거운 한국 특유의 정이 어떻게 무너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살려내는지를 가장 완벽하고 다채롭게 증명하는 작품입니다. 여섯 번째 작품은 동백꽃 필 무렵이에요. 옹산이라는 가상의 작은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평생을 편견과 차가운 시선 속에 웅크려 살던 미혼모 동백의 눈부신 성장기를 다룹니다. 고아의 미혼모라는 사회적 꼬리표를 단 동백이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의 차가운 무관심 속에 방치되었다면 철저히 고립되어 시들어버렸겠지만 웅산이라는 변두리 공동체로 스며드는 과정은 무척이나 역동적이고 흥미롭게 전개됩니다. 직진밖에 모르는 순박한 시골 경찰 용식의 계산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 그리고 처음엔 배타적이고 텃세심해 보이던 동네 시장 아줌마들의 무지막지한 오지랖이 극 후반부로 갈수록 세상 가장 견고한 방패이자 강력한 연대의 무기로 변모하는 과정은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하죠. 연쇄살인마라는 스릴러적 요소가 극의 긴장감을 높이지만 결국 그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평범한 소시민들의 사랑과 연대입니다. 이 작품은 각박하고 원자화된 자본주의 사회가 잃어버린 투박하지만 다정하고 용감한 이웃의 존재를 다시금 일깨우는 훌륭한 사회학적 관찰기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기적이 될 수 있을까? 라는 드라마의 핵심 슬로건은 완벽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일상의 소박하고 치열한 기적들을 통해 눈물겹게 입증됩니다. 마지막으로 Dear My Friends를 소개합니다.
모든 사회적 시선과 미디어의 스포트라이트가 오직 젊음에만 맞춰진 시대에 이 작품은 인생의 황혼기를 걷고 있는 70대, 80대 노인들을 서사의 중심에 전면으로 끌어내죠. 젊고 빠른 세대의 시선에는 그저 말이 통하지 않은 고집불통 꼰대나 동정과 연민의 대상인 무기력한 노인으로 치부되기 십상이지만, 이 드라마는 그들을 각자의 처절하고 지난한 인생 전장에서 살아남은 훌륭한 전사들이자 여전히 욕망하고 펄떡이며 살아 숨쉬는 주체로 완벽하게 조명해내죠. 글을 쓰는 30대 딸의 냉소적인 시선을 통해 억척스럽고 이기적으로만 보이던 윗세대의 주름진 얼굴 이면에 감춰진 참혹한 상처, 이루지 못한 꿈, 치매와 투병, 그리고 피할 수 없는 늙음과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과정은 지독하게 아프고 또 뭉클합니다. 세대 간의 단절과 갈등이 점점 극심해지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서로를 대상화하지 않고 고유한 서사를 가진 하나의 온전한 인간으로 이해하고 화해하는 여정을 그린 이 작품은 그 자체로 세대 통합을 위한 훌륭한 문학적 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육체는 늙어가지만 영혼만큼은 늙지 않는 완벽하지 않은 어른들이 서로의 굽은 손을 꽉 잡고 꿋꿋하게 생의 마지막 길을 향해 걸어가는 찬란한 모습은 결국 다가올 우리 모두의 피할 수 없는 미래이기도 합니다. 이 7편의 묵직한 드라마는 단순한 킬링타임용 상업 엔터테인먼트를 훌쩍 뛰어넘어 한 국가와 그곳에 또리를 틀고 사는 사람들의 깊은 영혼과 집단 무의식을 들여다보는 가장 선명하고 투명한 창이 됩니다. 눈부신 경제성장이라는 매끄러운 성취 뒤에 감춰진 시린 땀방울, 숨막히는 경쟁도시 한가운데서 뼈저리게 느끼는 처절한 실전적 외로움, 그리고 기어코 서로의 거친 손을 맞잡고 뭉툭한 온기를 나누며 아득바득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끈질긴 생명력. 케이팝의 세련된 비트와 서울의 화려한 야경에 감탄했던 이들이라면, 이제는 이 작품들을 통해 한국인의 가슴속에 면면이 굽이치는 깊고 뜨거운 인간의 강물을 기꺼이 마주해볼 차례입니다. 어떠셨나요? 제가 소개한 7편의 K-드라마 중 여러분이 감상한 작품이 있으신가요? 이 외에도 여러분이 추천하고 싶은 K-드라마가 있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조하나의 아일랜드였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고, 우리는 여기서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나만의 위도에 꼭 맞는 섬에서 편안히 머무르세요.